자, 봅시다. 아직 한 3명 정도 더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첫 단원의 이름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먼저 배웠던 교재가 뭐 RPM인 반도 있고 세인인 반도 있고 마플 교과서인 반도 있고 또는 이제 혼자 더 어려운 교재 공부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학교 시험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파트는 사실 이번 시험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완전 메인이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알았죠? 한두 개 정도 또는 많이 만들면 한 3개 정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 단어에서 낼 수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수학 상이라는 교재, 이 과목 자체가, 깜짝이야. 어서 와요. 자, 수학 상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을 좀 너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 교재 없니? 교재 없어? 자, 수학 상이라는 교재래. 과목은 앞으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때까지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까먹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어서 약간 원리 원칙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수학 상과 수학 하예요. 물론 이제 너희들의 기준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맞추고 좀 더 빨리 풀고 이런 스킬들을 원하기도 할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스킬들 위주로 수업을 할 필요도 없는 과목이기도 하며 스킬들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이 과목은 원리 원칙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여기는 지금 없는데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을 공부를 해보면 그제서야 알게 돼.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알게 돼. 내가 수학상 내용을 많이 까먹었다, 큰일 났다. 내가 수학상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요 내용은 이거구나, 저 내용은 저거구나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 없다가 2, 3학년이 되면은 너희들이 알게 돼. 근데 그때 가서 깨우치면은 너무 늦지. 이미 수학상은 지나왔고 1년 동안 지나왔고, 근데 내가 지금 까먹은 게 많아. 그럼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저 수학상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할까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2학년 과목 배우기 아까운데, 아니라 배우기 바쁜데.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요 녀석을 공부를 할 때 좀 원리 원칙 위주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신용 수업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용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 별표 치세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봐, 또는 나랑 수업 많이 했던 애들은 알 거야. 내가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만들어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그 녀석들은 이제 시험 문제로 변형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내가 필기를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너희들이 좀 필기 잘 해뒀다가 이 마플 시너지에 잘 정리를 해뒀다가 너희들이 그거를 시험 대비 때 딱 시작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쓱 훑어볼 수 있게. 알았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어서들 와요. 어서 와요. 알았죠?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오늘 하는 수학 상수업, 어이구야, 이 방학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애가. 자, 수학 상이라는 과목은요, 이 과목 특징 자체가 어떤 과목이다? 지금 당장 시험을 쳐야 되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가르치는 입장인 내 입장에서 보면은 수학 1이나 수학 2 또는 미적분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2, 3학년 될 때도 계속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원리 원칙 위주로 수업을 하지 스킬들 위주로 수업을 안 한다 그랬고요. 대신에 시험 대비를 하는 너희들의 이거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 뜯어. 지금 잘 안 뜯길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가 안 뜯기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 좀 뜯어. 뭐 말했단 말이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시험 대비라는 거를 좀 특징을 살려야 되니까 방학 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또 다시 한번 예시 문제도 들어줄 거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이거 교과서 기출문제다, 기타 등등등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좀 잘 필기 해놨다가 우리 시험 대비 진짜 시작하자라고 할 때, 지금도 시험 대비기는 한데 우리가 5월 또는 4월 말쯤 되면 진짜 시험을 보잖아. 그때쯤 되면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은 이 교재가 끝이 날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스스로도 시작을 할 거야. 학원에서 내가 해주는 거랑 별개로.
그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마플 시너지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너희들이 필기했던 걸 쫙 볼 수 있게 정리 좀 잘 해뒀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시험 문제 이건 무조건 나온다 하는 것들 위주로. 자,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수학사는 기초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아까 잠깐 너희들이 오기 전에 뭐 한 3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3문제들이 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약간 응용해 놓은 형태의 문제들이랄까? 그냥 기본적인 완전 1번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해봐야 어차피 너희들이 다 맞추고 풀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응용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3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 반 정도는 틀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쭉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갈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녀석은 다항식의 뭐다?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는데 자, 기억나나 다들? 다항식의 정리, 요 녀석은 시험용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 그랬죠. 아마 그래서 마플 시너지에는 다항식의 정리라는 것 자체가 없을 거야. 우리가 전에 교재했던 뭐 마플 교과서, 센, RPM 이런 교재들이나 있지. 다항식의 정리는 그래서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내림차순 종류래. 내림차순 정리랑 오름차순 정리가 있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고 대신에 뭐? 내림차순 정리를 가장 기초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본 자세라 그랬죠. 앞으로 너희들이 너 어디 올리브영 갔다 왔니? 아, 그래. 다항식의 연산보다 잠깐 교재 없는 사람? 뭐야? 교재에 사온 거야? 자, 다항식의 연산은 뭐다? 앞으로 너희들이 다항식이라는 거를 다루는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 요거로 가자. 다항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교과서에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오름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너희들은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하자면은 나는 여기다 가지고 오는 게 뭐다? 동류항 정리. 기억나죠? 동류항 정리라는 것도 사실 기초적인 내용이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당연히 동류항들이 2개, 3개 흩어져 있으면 당연히 모으는 건 우리들의 기본 자세. 인수분해를 할 때도 내림차순 정리할 때도 뭐야? 동류항들 있으면 묶어주잖아. 우리가 뭐 2차 함수 할 때 뭐 했어?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 찾았잖아. 그때도 뭐야? 연립을 할 때 이항시켜서 동류항 정리하는 건 우리들의 기본이란 말이야. 알았음? 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같은 진짜 연산이 들어가지. 근데 연산도 너희들이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할 줄 알아. 얘네들은 안 할 거예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거든. 덧셈과 뺄셈입니다. 요 녀석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중학교 때는 뭐라 배워요. 자, 지금 우리는 딱 한 단어로 고치자. 다항식들을 더해주세요, 빼주세요는 결국은 뭘 원하는 거다? 동류항들끼리 뭐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세요. 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네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하자. 뺄셈 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부호 좀 조심하세요. 특히 암산하는 사람들. 그치? 암산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3B에 플러스 C 이 정도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A 더하기 2B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뭐 또 A 플러스 C 이런 거 할 때 괜히 너희들이 막 암산한다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주어져 있는 A, B, C를 가지고 뭐하니? 여기다 대입하지. 그때 A의 항에 뭐 X제곱항, XY항, Y제곱항 B에도 X제곱항, XY항, Y제곱항 여기도 A제곱항, X제곱항, XY항, Y제곱항이 있을 때 그거 분명히 동류항들끼리 정리하잖아. 그거 암산하는 사람들 여기 분명히 있지. 근데 암산하다가 실수 한 번씩들 해봤을 거야. 한 번이라도 실수한 사람들은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암산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불러주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 좀 실수하지 맙시다. 요거 실수한 애들 가끔씩이지만 보거든. 근데 걔네들은 있잖아. 항상 실수를 해. 2학년이 돼도 실수를 하고 있잖아. 3학년이 돼도 실수합니다. 자, 가끔씩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는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 실수. 너희들이 실수도 실력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 실수도 실력이긴 하지. 근데 실수를 없애고 싶다. 실수를 줄이고 싶다. 얘들아, 실수를 줄이려면 뭐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실수를 줄이려면. 무슨 연습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덧셈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닌데 연습을 한다고 줄어들어? 실수는요,
뭔가 연습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녀석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 뭔가 뾰족한 수는 사실 솔직히 나는 없다고 봐. 나도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실수라는 걸 진짜 많이 해봤거든.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는 난 다 해본 것 같아. 그래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도 엄청 많이 봤는데 100점을 받았던 적은 생각보다 몇 번 없어. 물론 요즘처럼 100점 안 받으면 1등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등 가까이는 항상 하긴 했었지. 근데 실수를 거의 항상 해서 100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수학에서도. 전교 1, 2등 하던 수학에서도. 그래서 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긴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처음 해본 녀석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계산 실수를 하는지 실수하는 문제들만 따로 모아 넣어봤어. 오답노트라는 거 들어는 봤지. 오답노트라는 걸 우리 때도 유행했었거든. 나는 오답노트를 만들 때 실수용 오답노트들은 따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하는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2항. 넘기다가 항 여러 개 동시에 이항시킬 때 마지막 항 까먹고 안 하는 거. 또 그 다음 많이 하는 게 또 전개. 전개할 때 뭐 하는 거? 차수 하나 올려야 되는데 차수 안 까먹고 2승으로 올려야 되는데 1승으로 그대로 냅두는 거. 뭐 그런 것들. 개수끼리 곱해야 되는데 개수끼리 뭐 더 해놓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하도 많이 하는 실수. 이거는 내가 어이없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네는 잘 하냐? 13 빼기 8, 13 빼기 5? 나는 이게 왜 자꾸 7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7로. 이게 7인지 8인지가 이게 그때도 항상 그랬거든. 그래서 이때 이런 실수 고3 때도 고2 때도 진짜 많이 했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실수하는 것들이 내가 뭐뭐 실수한지를 한번 쓱 모아놔봐. 그리고 그런 연산, 그 실수하는 부분이 등장할 때마다 뭔가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몇 애들한테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한테 너는 어떤 실수하냐 어떤 실수하냐를 고3 때 막 물어봤었어. 그러고 나서 지들이 아는 것들은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너희들이 좀 더 천천히 하고 조심해서 해라. 얘도 마찬가지야. 전개를 하고 동류항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당시 연산은 처음 배웠잖아. 그때부터 나오던 게 전개고 그때부터 나오던 게 덧셈 뺄셈이에요. 그때도 명칭은 안 썼지만 동류항 정리라는 걸 이미 했었다고. X 한 끼리 모으세요. 같은 종류의 한 끼리 모으세요. 그게 이제 지금은 동류항 정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뿐이거든. 그런 것들 좀 너희들이 조심한다라고 생각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았어요? 곱셈과 나눗셈 남았습니다. 나눗셈은 오늘 마지막에 할 녀석이고요. 곱셈은 지금 해버리도록 할게요. 그 나눗셈은 그냥 쓰기만 하고 비워만 둘게. 곱셈은 뭐예요? 중학교 때 하던 전개. 이것도 실수 진짜 많이 하지. 부호 전개랑 이 곱하는 그 실수 곱하는 전개를 같이 할 때 암산하다가 또 틀리는 거. 그런 것들 좀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맞지요? 그 다음 하나 더. 곱셈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은 뭐로? 공식으로 만들어둔 녀석들도 있다. 그치? 이 녀석은 일일이 하나하나 전개하지 말고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접근합시다 라고 하는 그 곱셈 공식, 그런 형태의 문제.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있다 치면은 요거 한번 쭉 정리해보는 거, 적용되는 거 한번 쌓아가 보는 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중요한 거는 학교 시험 문제로 이제 변형형 문제, 활용형 문제를 잘 기억해둬야지. 그 활용형 문제, 요 곱셈 공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전개도 마찬가지. 그런 실제 학교 시험 기출형,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쭉 훑어보러 갑시다. 알았죠? 기출로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자, 물론 첫 번째, 유형 1번 당연히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유형 1번 문제는 말해 뭐해? 모의고사에서도 무조건 1번에 등장하는 녀석이고요. 요번 3모는 아니지. 요번 6모 때. 너희들 6월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고1 6월 모의고사. 그때 무조건 유형 1번 얘가 문제 1번으로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1번 아니면 서술형 1번으로 무조건 나와요. 근데 요걸 내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치? 요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번처럼 1번을 좀 너무했고 3번처럼 ABC를 줄 테니까 뭔가 대입해서 구해봐. 두 번째 5번처럼 X를 포함할 테니까 X를 구해봐. 그 다음에 세 번째 6번처럼 A, B에 대한 식을 줄 테니까 둘을 연립해서 A 찾고 B 찾고 해서 다시 한번 연산해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뭐 다 연산이 너무 단순해서 지금 내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알았죠? 자, 옆으로 바로 갑니다. 유형 2번
다음 식의 곱셈 정리로 갈 건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유형은 사실 13번이기는 한데요. 너희들이 두 가지를 같이 풀어보자. 자, 지금 시간 줄게. 9번 문제랑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9번. 간단히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앞에서부터 대놓고 뭐 하고 있는 문제? 곱셈 공식을 쓰세요. 합차 공식 이용해서. 곱셈 공식 쓰세요. 합차 공식 이용해서. 그치? 그래서 뒤에 플러스 1까지 붙여주면 답은 뭐다? x 4승 나오는 거. 자,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올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요런 거에서도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겠지. 지난번 방학 때는 아마 어떤 반이든 어떤 교재를 쓰든 이 녀석을 한 번씩들 풀어주셨을 거야. 곱셈 공식을 이용한 뭐 값의 계산, 식의 계산 이런 것들 이제는 따로 안 풀어줄 거예요. 알았죠?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도록 하시고 대신에 얘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는 있었지만 여기서는 없는 거 뭐가 필요해? 우리의 필요해서 9-1을 앞에 붙여줘야 되겠다. 그쵸? 그런데 내 맘대로 8을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8 나눠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다? 8분의 1 붙여주고 나면은 9의 8승 마이너스 1. 뭐 이게 뭐 객관식 뭐 보기 3번이나 4번 즈음에 어딘가 있겠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로 바뀌어서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합차 이런 공식 써야 된다는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문제도 요런 11번 같은 문제도 내가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뭐다? 제곱 빼기 제곱이란 거 서준아 이제 보이지? 됐죠?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하래? 전개를 하래. 자, 전개를 할 때 첫 번째 거 전개하고 두 번째 거도 전개하고 세 번째 거도 전개하고 네 번째 거도 각각 전부 다 전개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전개식이 필요해? 어떤 공식? 항 3개짜리에 대한 제곱 공식이 필요하다. 그치? 자, 요거 공식 뭐예요? 첫 번째 녀석 제곱, 두 번째 녀석 제곱, 세 번째 녀석 제곱. 그 다음에 뭐야? 얘네들 두 개씩 곱하면서 몇 배? 전부 다 2배를 하세요 라고 해서 나는 보통 이렇게 괄호로 묶어두는데 전개된 형태로 외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녀석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쵸? 그러면 분명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나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전부 다 튀어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일단 뭐로 시작해요? a제곱도 4개, b제곱도 4개, c제곱도 4개로 시작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에 대한 항이 어떤 녀석들이 나와? 여기에서 플러스 2, 여기에서 플러스 2,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뭐야? 더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개수가 어떻게 돼? 싹 다 사라져버린다. 그치? AB에 대한 1창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C에 대한 항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기에서 보면 어때? 플러스 2BC,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BC, 플러스 2BC. 역시 개수 0으로 사라지는 거 알겠죠? 그런 식으로 AB항, BC항, CA항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바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다면은 어떤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개형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두 개씩 해서 합차를 먼저 봐야 될 수도 있어. 맞죠? 그런 녀석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런 거를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야. 조금만 뒤에 가보면. 곱셈 공식 어디? 변형 문제로 가보면. 자, 거기를 먼저 한번 갔다가 와보도록 할까요? 아까 풀어보라고 한 게 47번인데 늦게 온 사람들은 47번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자, 몇 번으로 먼저 가냐면 39번 하나 그 다음에 41번 하나 두 개 갈게요. 39번과 41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여기 역시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은 기억나나?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공식을 외워요?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잊을 것까지는 없는데 이 단어를 이제 처음 다시 한번 나 아까 다 까먹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 또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외우려고 만들어 놓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자, 곱셈 공식에 나오는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나오는 공식, 제일 쉬운 공식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얘는 x냐 a냐? a로 할까? x로 할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입니다. 곱셈 공식의 1번인가 2번인가 여기 이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요, 제곱 플러스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주세요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2xy를 이항시켜 놓은 관계. 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곱셈 공식은 말 그대로 전개를 해서 식을 구해보는 게 목적이라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그 곱셈 공식 그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 xy의 합과 xy의 제곱의 합과 xy의 곱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한테 요 녀석의 값과 요 녀석의 값을 주면 요 녀석을 구하러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세 구성 요소들이 어떤 놈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세요라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식입니다. 근데 앞으로 너희들한테 주로 물어보는 녀석이 어떻게 나올 예정이라서 합을 준 다음에 곱을 준 다음에 이건 아니다. 합을 준 다음에 곱을 준 다음에 제곱의 합을 물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항시켜 놓은 것만 그냥 변형식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앞으로 너희들이 곱셈 공식을 바라볼 때 어떤 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곱셈 공식 각각의 공식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눈여겨보라는 얘기고, 거기서 만약에 세 개로 지금처럼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녀석의 값을 주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그냥 변형식인 것 뿐이고요. 근데 왜 얘를 굳이 이항시켜 놨다고? 제곱의 합을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왜? 뭐랑 연결시키려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주면서 너희들한테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굳이 이항시켜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구성 요소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공식처럼 암기할 필요는 전혀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곱셈공식의 변형식이에요. 근데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진짜 외울 게 하나도 없는가? 아니, 한 두 개 정도는 봐둘 필요는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이 바로 뭐냐면 합과 차 연결시키는 거. 요거는 곱셈 공식에는 안 나온단 말이야. 곱셈 공식을 살짝 응용해서 만드는 거지.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봐주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근데 너무 다들 아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그거 있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y의 마이너스 2yg에다가 미쳤나 보다. 마이너스를 왜 붙였냐? 2를 왜 붙였냐? xy의 마이너스 yg의 마이너스 gx. 요 녀석이 뭐다?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g의 제곱에 플러스 g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기억나요? 요 녀석은 기억을 해둬야지. 얘만 암기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다 곱셈 공식에 있는 것들입니다. 알았죠? 지혜씨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곱셈 공식의 변형식 가보면 거기에 어디에 있냐면 뭐 새로 쓰셔도 되고요. 유형 9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유형 9번에 있으니까 그 녀석만 좀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시고 나머지 녀석들은 곱셈 공식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합과 곱과 제곱의 합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주면서 다른 하나를 물어본다? 그거는 요 공식 쓰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맞지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풀라고 했어? 내가 몇 번 풀라고 했어? 39번, 41번? 오케이. 그래요. 39번 가봅시다. 그래서 요거 아까 딱 얘기했던 그거다, 그치? 요 녀석은 값은 내가 안 구할게요. 대신에 앞에 뭐가 필요해?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뭐 붙여야 돼? 1-1을 붙인다. 혹은
2-1 붙인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1-1을 붙인 사람들은 1이 아닌 뭔가를 곱한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걔를 없애기 위한 다른 거를 한 번 더 앞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뭐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서 진행합시다. 그래서 둘이 가지고 합차, 둘이 가지고 또 합차, 둘이 가지고 또 합차, 둘이 가지고 또 합차, 둘이 가지고 또 합차 해주면 뭐야? 1-2에 32승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빠뜨리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주셔야죠. 알았죠? 혹시 이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이 없는데요 한 사람 없냐? 없지? 다들 잘했죠? 그 다음에 누구? 41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다가는 필기 좀 하나 하고 갈까요? 요게 이제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어떤 거? 여기 내가 써주는 거는 응용형들이다. 어떤 거? 지금 같은 거. 자, 누구? 4승 플러스 4승. 5승 플러스 5승. 6승 플러스 6승. 7승 플러스 7승까지도 난 본 적이 있기는 해. 근데 그건 의미 없고. 요 녀석들 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요거 41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다 했던 사람 있니? 지금 또는 지금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니? 5승 플러스 5승? 없니? 자, 5승 플러스 5승을 딱 물어보면은 너희들이 이 녀석은 공식이 있어 없어? 라는 걸 먼저 좀 떠올려 보자. 있어요 없어요? 준아? 5승 더하기 5승이란 공식은 없다, 그치? 그럼 너희들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 이용해서 여러 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하나 더. 5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승과 몇 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몇 승이랑 몇 승을 곱해주면 5승이 돼? 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자, 간다. x의 4승부터 하자. 5승부터 하자. 왜 이래?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고 싶다. 그럼 뭐 해주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을 곱합시다. 꼭 너희들이 근데 지금 이것처럼 는으로 몰라도 돼. 알았죠? 는으로 못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렇게 설명해서 이 녀석을 전개하면 5승과 5승이 나온다. 나는 이렇게 알려줄게. 변형보다는 곱셈 공식처럼 그냥 전개형 문제처럼 써주도록 할게요. 너희들은 는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곱과 제곱 3승과 3승을 곱할 때 5승 5승이 나온 건 당연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나와? 2들 곱하면 나오는 x제곱 y 3승, 2들 곱하면 나오는 x 3승 y 제곱도 같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그 녀석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쵸? 그때 써줄 때 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y 남고 얘네들은 x 남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결론 나왔네. 5승 더하기 5승을 구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잘 보면서 결국 뭐가 필요하다? 2승 더하기 2승, 3승 더하기 3승, xy의 곱, xy의 합. 요 4개가 필요하다, 그치? 근데 문제는 보통 뭘 줘? 요들이 줄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이들이 이용해서 또 뭐 찾아오고, 제곱 더하기 제곱 너희들이 찾아오고, 이들을 이용해서 또 뭐 찾아오고, 3승 더하기 3승 찾아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다? 4승 더하기 4승 한 번 더 해보자. 4승 더하기 4승 어떻게 나와요? x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 하면 되겠네요? 제곱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나온다? 4승 4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2x제곱 y제곱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구? 6승 더하기 6승까지만 가볼까? 자, 6승 더하기 6승을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출발해서 만들어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어진 것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져 있다면 그 녀석을 뭐 해서? 3승을 해서 구해주세요. 두 번째, 혹시나 만약에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져 있다면 그 녀석을 뭐 해서? 제곱해서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x 플러스 y, x 곱하기 y 두 개만 주어져 있다면 어차피 얘도 얘를 찾아야 되고 어차피 얘도 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어쨌든 얘를 정리해보면 뭐 나오거든? 6승과 6승이 나오면서 걔네들만 튀어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걔네들만 튀어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튀어나온다? 3, 둘이 곱한 거 곱하기 둘이 더한 거. 3승 공식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 공식은요. 6승 더하기 6승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2x 3승 y 3승. 이 녀석으로 나온다, 그치? 그래서 둘 중
너희들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혹은 그냥 쓰고 싶은 거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또 기억을 해둬야 되는 한 번쯤은 내가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 하나가 뭐 있느냐면 47번에 있어요. 요거 아까 내가 풀어보라고 했던 거죠. 뭐 나오냐면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좀 제발 봐두고 기억을 하세요. 내가 방학 수업 때도 했던 얘기일 거야. 저기 12월 달에 나랑 수업했던 사람 1월 달에 한 번 더 할 때 또 까먹어져. 또 수업했거든. 맞죠? 47번에 나오는 거. 제곱의 합들. 자, 이제는 기억나나? 서준아, 47번에 있는 요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이다. 얘는 값까지는 안 구할 거야. 쟤는 어떤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놈이야? 눈으로 몰라도 되니까 그냥 불러봐. 땡. 얘는 어디서 튀어나와요? 얘는 어디서 튀어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라는 놈을 제곱할 때 튀어나온다고 서로 두 번쯤 얘기했어요. 첫 번째 녀석 제곱할 때 x제곱 y제곱 나오잖아. 두 번째 녀석 제곱할 때 y제곱 z제곱 나오잖아.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는 학교를 거의 못 봤어요. g제곱 x제곱 나오잖아. 그 다음에 원래는 뭐 나와야 돼? 원래는 2에다가 둘이 곱한 거 xy, yg 또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xz 순서 좀 바꿔 쓸게. yz 그 다음 두 배에다가 끝에 거 두 개 곱한 거 xy, zx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한 번 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2에다가 보이냐? x, y, g가 다 곱해져 있는 거. 대신에 얘는 x가 더 곱해져 있고 여기는 y가 더 곱해져 있고 여기는 z가 더 곱해져 있으니 x 더하기 y 더하기 g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얘가 궁금한 거잖아. 나머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얘 나오니? 네. 그 다음에 얘 나오니? 아니요. 그래서 이거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사실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똑똑하고요. 보통은 힘들걸? 그래서 나는 해설지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걔네들은 이미 한번 풀어봤어. 문제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책 문제, 책 해설지는 얘를 먼저 구하고 있을 거야. 쓰다 말아가지고 지금 이상하지? 책은 얘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노란색이 먼저 나올걸요? 그래서 나는 모범 답안이 얘를 바꿔봤을 때 또는 요걸 구하는데 필요한 공식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는 0이니까 얘는 안 구해도 된다고 치자.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 얘는 안 구해도 된다고 치자. 근데 얘는 먼저 구해와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한 편이라고 하면서 얘가 뒤에 붙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일단 책은 깔끔하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가기는 갈게.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야? 16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답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겠죠? 16이냐? 바로 나와버렸네. 요런 식으로 가는 거. 요런 거 잘 봐두세요. 알았죠? 서준씨. 요런 거 내가 지금 써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 내가 지금 뭐 하러 가고 싶냐면 아까 53번, 4번, 5번 중에 55번 풀라고 했지. 뭐 똑같아가지고 이번엔 그냥 53번으로 갈게요. 자, 한 번 더 시간 줄 테니까 53번 지금 안 풀어본 사람들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도 시간 없어서 못 푼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 왜 다 그렇게 푼 거야? 어디 갔어? 이 책이 잘못했구만.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유형 10번에서 이거 지워도 되지? 야 이거 참고라고 되어 있는 식 이거 가져다 버리세요. 이걸 누가 이렇게 봐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그래서 풀어본 거야. 아, 아까 그럼 55번, 아까도 그렇게 풀었니? 아까 너 풀지 않았어, 55번? 아까 푼 거 본 거 같은데, 너 아닌가? 아, 그렇게 안 풀었어.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풀었어? 갑자기 위에 보여가지고, 책이 잘못했다. 이건 버리세요. 그냥 보지 맙시다. 알았죠? 이걸 누가 이걸로 공부해요?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는, 자, 53번 문제는 지금 이 단원에서 안 나옵니다. 잘 써두세요. 이 유형은 지금 이 녀석은 생김새를 잘 기억해놔. 물어보는 생김새. 어디서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항등식에서도 한번 물어봅니다. 1학기 중간고사죠. 근데요, 어디서도 많이 물어보냐면 거기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고차방정식. 가끔씩 이걸 중간고사에 보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기말고사 때 볼 겁니다. 알았죠?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기억을 하세요. 물론 진짜 중요한 거는 고차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기는 해.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시작 단계만 알려주는 거라서 이 형태를 처음에 처리하는 것만 기억합시다. 뭐예요?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 A 플러스 B가 뭔데요? 아, E-C죠? E-A죠? E-B죠? 그 녀석을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2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원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2의 제곱인데 그 마이너스를 묶어준 거지 미리. 어우 시끄러. 그 다음에요. A, B, B, C, C 하면서 2의 1승.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의 0승. 아니 2의 0승 모르지. 이 없는 거.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가셔야죠 이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풀었지? 그래서 얘가 2고요. 얘가 3이고요. 얘가 5인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짓을 하려고, 난 그냥 전개할 줄 알았어. 그걸 볼 줄은 몰랐네. 이건 책이 잘못한 거지? 갖다 버리세요. 처음에 다른 것들은 굳이 내가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유형들인 것 같아.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앞에는. 알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56번은 사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유형은 아니고 너네가 보면 알고 있어. 대신에 너희들이 물어보는 게 또는 주어져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거든. 3승 더하기 3승이라던가 ABC 곱이 나와 있거든. 얘네들 등장하는 곱셈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어떤 거? 아이 미쳤나봐. 벌써 틀렸어. 아 맞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하게 되면 그 녀석을 전개한 게 뭐다?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 마이너스 3ABC. 요거는 너무나도 자동이란 말이야. 맞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 독특한 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A, B, C의 합이 되게 독특하게도 0이라고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좌변은 싸그리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뭐다? 우변만. 그래서 우변에 남는 게 뭐다?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에 마이너스 3ABC 한 게 0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어디로? 는 3ABC로 가게 되지. 맞죠?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나? 60번 같은 거. 첫 시작이 이거란 말이야. 첫 시작이. 맞죠? ABC의 합이 0으로 나와 있고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AB 곱하기 BC 곱하기 C 더하기 A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뭔가 좀 작업을 해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 결론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뭐라고 주어질 때? 59번 문제로 주어질 때. 59번 문제는 뭐야? 시작이 뭐야?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 2, 3의 BC지. 그 말은 뭐야? ABC의 합이 0이란 얘기야? 아니죠. 얘네들을 먼저 줬다라는 거는 이게 0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0이란 얘기야. 근데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뭐도 가능하지만 방금처럼 ABC의 합이 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그 아니다가 뭐야?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게 0이라는 거 나올 수도 있다. 그쵸? 그러면 밑에 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여기서 내가 기억을 하라고 했던 곱셈공식의 변형식 요 녀석으로 가보면 결국 A, B, C가 똑같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 B, C의 합이 0으로 주면은 너희들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과 3의 BC가 똑같다고 가겠지만 거꾸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3의 BC랑 똑같다고 줄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 합이 0이거나 아니면 A, B, C가 똑같거나. 그래서 지금 몇 번? 59번? 59번 문제는 삼각형 세변이야. 삼각형 세변인데 세변의 길이의 합이 0일 수는 없지. 그래서 뭐다? A, B, C가 똑같다? 아, 정삼각형이다. 근데 둘레가 6이네? 한 변, 한 변, 한 변이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죠. 그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 59번. 요것도 역시 잘 기억해놓고. 알았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활용형, 옆에 활용형, 유형 12번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유형 12번 한번 풀어볼까? 몇 번 풀어볼까? 68번 가볼까? 요거 하고 항등식으로 넘어갈게요. 68번.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자, 앞으로 진짜 너희들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런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활용형이라 불러. 활용형 문제는 1학년 때 잘 해두지 않으면 2, 3학년 때 진짜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안 풀어봐요, 애들이. 그리고 활용형 문제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특히 힘들어지는 게 2학년 2학기 과목이야. 수2. 거기서 진짜 애들이 진짜 많이들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이 활용형 문제는 부탁이니까 1학년 때부터 제대로 잘 해두시고요. 두 번째, 그럼 활용형 문제가 물어보는 건 바로 뭐냐면은 뭐다? 식을 너희들한테 직접 만들어 볼래? 얘를 물어보는 거야, 너네한테. 식을 만들어 보세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만들기만 하면 답인가요? 아니, 답은 뭔가 계산을 해야 되지.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단순 연산이지 연산이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왜요? 연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훨씬 어렵게 더 꼬아서 앞에서 이미 다른 단원에서 물어봤거든. 거기서 연산을 어렵게 해놨는데 또 활용 연산을 어렵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얘는 식을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부탁이니까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두세요. 너희들이 이 힘든 게 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보다 3만큼 클 때 이걸로 연산?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중학교 때 배우면 뭐야? 덧셈 뺄셈이잖아. 그지? AB의 길이가 주어니까 뭐야? 등호를 붙여. 그럼 뭐야? BC의 길이보다 라고 했으니까 비교 대상이 얘야. 근데 얘보다 뭐가 돼? 3만큼 크니까 여기다 3을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볼까? 3 이상 클 때라고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3만큼 큰 겁니다지. 근데 그거보다 더 커져요 라는 얘기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부등호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돼.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 연습.
너희들이 한글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그 식을 밑에 있는 식으로 써봤잖아. 방금 이걸 딱 물어보잖아. 어이, 저걸 누가 못해? 한다. 이게 단계적으로 서서히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면 애들이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자, 못할 수는 있다 쳐. 못할 수는 있다 쳐.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하든 해설지를 받든 뭘 하든 하지.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풀고 나서 설명할게. 자, 어쨌든 68번은 뭐다? 식을 만드세요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건널비가 54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건널비를 구해주세요지. 어디 갔어?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80이다?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야? 뭐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물어봅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들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한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식으로 써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뭐 건널비를 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들을 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세 직육면체래.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를 더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결국 필요한 건 뭐야? 결국 필요한 건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맞죠? 네. 그럼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미술을 세웠어. 맞죠? 중학교 때는 보통 미술을 주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술을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미지수 도 역시 장난칠 때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정육면체다. 근데 가로는 이만큼 늘고 세로는 1만큼 줄고 높이는 1만큼 늘었을 때 그러면서 뭐 문자를 가지고 뭐 너희들한테 식으로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2대 1대 3인이라고 하면은 2A, A, 3A 뭐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미술을 잡았어요. 그러면 뭐 합니다?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AB가 2개 BC도 2개 CA도 어디 갔어? CA가 앞뒷면이구나. CA도 앞뒤 2개. 그 녀석이 얼마야? 54야. 그래서 너희들은 2 나눠서 A, B, B, C, CA의 합이 27이다 라는 거 얻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또 하나. BGD의 삼각형의 3변의 길이의 제곱. 자, 그럼 뭐야? 일단 BG의 제곱으로 가볼까? 그럼 뭐예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네요. 피타고라 정리 써주면 뭐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도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요. 이 녀석은요. 얘가 A, 얘가 B.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게 뭐래? 180이래. 근데 좌변이 A제곱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니까 2 나눠버리면은 양변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가고 우변은 90으로.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뭐예요? 끝났네? 아,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구하고자 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치? 모서리라는 건 뭐야?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그래서 4ABC의 합. 그래서 뭐다? 이 녀석을 구해야지.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결국 뭐다? 아, 요거 하나 알지? 요거 하나 알지? 얘 구해봐. 세 개로 이루어진 곱셈공식 있잖아. 곱셈공식의 변형에서는 주어진 걸 가지고 이걸 찾아서 얘까지 섞어서 다음 거 찾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지만 활용형에서는 보통 한 번 쓰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단순 연산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잖아. 자, 질문을 한 애들이 문제는 뭐였다? 연산을 못해서 질문이 아닐 거야. 결국 질문은 전부 다 이 식을 못 세워서 질문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자 여기서 이제부터 풀면 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뭐 한 줄 알아? 여기서부터 풀고 있어. 그럼 이 문제 해결돼? 안 돼? 안 돼요. 식을 못 세워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왜 너희들이 연산을 연습해?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식 세우기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물어봐도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다음번에 물어봐도 또 질문을 하고. 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라고 해서 내가 그것만 보여준 건데 애들은 바통 터치해가지고 다음 단계인 연산만 연습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식을 세워본 적이 점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이 점점 약해져서 2학년으로 가잖아. 15문제가 숙제인데 한 12개 질문하고 있어요. 환장하죠. 왜? 본인이 스스로 식을 세우려는 연습을 안 한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요 활용형 문제는 잘 기억해둬라.
식을 만들어주세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나한테 질문을 해서 얻어가는 것도 식을 만드는 연습, 만드는 부분을 너희들이 배워간 거라서 숙제 풀이 듣고 나면 집에 가서 뭐하니? 다시 한번 틀렸던 거 한 번 더 풀어보거나 하지. 그때 내가 연산을 여기서 멈춰놨을 때 이어받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알았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알았음? 네, 활용형 문제 특히 모든 단원마다 항상 나오니까 잘 좀 연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입니다. 자, 뭐 벌써 오늘 수업하면서 세 번째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다항식의 연산 단원은 단독 출제 되기는 됩니다. 안 되지는 않아요. 되긴 되지만은 이 단원의 목적 자체가 뭔가 뭐 여기서 계산을 하고 여기서 수능 문제 만들고 여기서 모의고사 만드는 게 목적인 단원이 아니고, 이 단원 자체는 특히나 더, 그리고 이 과목 자체가 2, 3학년 진짜 수능 과목으로 넘어가면은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거에 맞게 연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저런 식으로 나온다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단원도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단순하게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간 거고, 그 다음 단원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더 빨리 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오늘 시간 되는 만큼만 좀 진도 나가다가, 숙제는 아까 말했지만 79번까지입니다. 거기까지니까 요 단원은 듣다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이 우리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 단원의 이름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되면 항등식을 끝내려고 하긴 하는데 뭐 아마 못 끝낼 거야.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적인 흐름, 틀 같은 것만 쫙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갑니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윤지혜 씨?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등식에는 무슨 종류가 있어요? 나올 때마다 이 질문 하는 것 같아. 등식에는 뭐 있어요? 자, 꼭 등식에 뭐 있어요? 라고 하면 꼭 부등식이 등장을 해요. 미쳐버리겠어요. 등식과 부등식으로 달라지지. 그치? 등식의 안에 부등식이 있는 게 아니라 등식이냐 부등식이냐. 등식은 뭐야? 등호가 있는 거고, 부등식은 뭐야? 부등호로 만들어 놓은 식이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등식에는 뭐랑 뭐 있어요? 항등식 있고. 또 뭐 있어? 어? 뭐? 또 부등식 한 거야, 지금? 방정식이요. 부정식 오랜만인데, 뭔가. 방정식. 나도 부정식 쓸 뻔했네. 등식의 종류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볼까?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예요? 아는 사람 그냥 아무나 대답하세요. 방정식은 뭐고요? 항등식은 뭐지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면은, 방정식은 너무 이제 너가 말한 거는 사전적인 정의고, 너희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구분합니다. 맞죠? 자, 이걸 왜 계속 물어봐? 중학교 때 물어본 건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걸 아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면 너희들이 방정식이 뭔지 알고 부등식이 뭔지 알고 각각이 뭘 의미하며 각각의 풀이도구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거 했잖아.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의 풀이도구인 근의 공식을 빌려오기도 하고,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의 풀이도구인 판별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 그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뿐만 아니라 방정식이 뭐고 등식이 뭐고 항등식이 뭐고 부등식이 뭐고 또 그냥 식은 뭐고 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저거는 저렇게 풀면 돼. 약간 풀이 자체를 공식처럼 외워버리면요, 아까 말했듯이 다른 과목, 2학년 과목에서 수학 상 내용을 필요로 할 때 못 꺼내옵니다.
또 그때는 그 유형의 풀이를 내가 알려줘야만 너네들이 풀 수 있게 돼. 오케이? 그거는 아니잖아. 알았어요? 자, 어제는 계속 간다.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 방정식에서 항상 뭘 물어봤어? 그래서 그 특정 x가 뭐야? 라고 물어봤고 그 특정 x, 성립하도록 하는 특정 x를 우리는 뭐라 불렀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마세요. 대 또는 근. 맞죠? 그것도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겁니다. 맞죠? 드립 생각하면 안 되지. 자, 가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방정식이고 항등식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항등식은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들아, 항등식의 정의가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어. 쭉 쓰는 동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방정식은 그 물어보는 게 결국 특정 x가 뭐니를 물어보든 개수를 물어보든 한다. 그치? 존재하니라고 물어보든. 항등식에는 그래서 도대체 뭘 물어보겠어? 여보세요? 항등식을 만들어봐. 그렇지. 항등식은 이제 무조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다 보니까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성립하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항등식이 맞니 아니니 이런 걸 물어봅니다. 즉 항상 성립하니 안 하니 항등식이 맞니 아니니 또는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항등식은 그게 당연할 거 아니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면 뻔하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항등식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결국 뭐예요? 항등식을 만드는 방법. 오케이? 그 녀석을 배우러 갈 거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요 내용 하나 하고 가자.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 자,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이름으로는 보통 기억을 못 할 테니 요거는 하나 보여주고 얘기를 할게. 자, 하윤아,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가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항등식이 되도록 한다 또는 항등식이다. 그러면 뭐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나? 그렇지. AC가 똑같고 BD가 똑같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양변을 결국 뭐 하게 만드는 거? 양면이 그냥 완전히 동일하다 라고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왠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x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라는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x에 0을 넣어봤더니 b는 d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BD가 똑같으니까 양면의 BD를 삭제한 다음에 X에 뭐 넣어봐요? 1도 넣어봐요. 그래도 성립해야지. 그럼 뭐야? A는 C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요번 수업 때는 그건 안 할게요. 그럼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자 간다. 이제 항등식을 완성합시다 라는 유형. 그 유형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항등식의 몇몇 개의 개수들이 미정,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뭐 해보도록 하자?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그게 바로 뭐다?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고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뭐랑 뭐? 무슨 법, 무슨 법? RPM이나 센 또는 마플 교과서는 아마 유형 1번이 이거, 유형 2번이 이걸 거고 마플 시너지는 이걸 하나로 그냥 유형 1번에다 넣어놨어. 뭐뭐 있을까 보지 마세요. 그렇지. 개수 비교법 있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유형 1번을 쳐다보고 있고요. 맞죠?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둘 중에 뭐를 쓸래라는 거를 이제 주로 강조한다. 그치? 뭐 그건 모든 쌤들 마찬가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그 다음에 항등식은 양변이 동일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항등식은 결국 뭐 한다? 만들도록 만들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수 비교, 하나는 수치 대입. 개수 비교가 뭐겠어 결국?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써볼까라는 얘기지. 양변을 전개한 다음에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끼리 비교해서 동일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항등식의 개수비교법. 미중계수법 중에. 맞죠? 그럼 수치 대입법은 뭐겠어? 수치를 대입해보세요. x에다 대입해보세요. 뭘 대입하니? 말 그대로 아무나 대입하죠. 왜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아무런 x나 넣어보는 거야.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b도 넣어보고 c도 넣어보고. 자, 그때 진짜 아무거나 0, 1, 2, 3, 4 막 넣어서 연립하는 것도 기본 풀이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까 AC가 왜 똑같고 BD가 왜 똑같아? X에 0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X에 1 넣었으니까처럼 아무거나 빵빵 넣어서 연립하듯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는 거는 수치대입법의 목적이 아니거든. 수치대입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특정 문제들을 쉽게 풀 거야 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 개수비교법은요.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전개해서 개수, 동류항들끼리 비교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개수비교법은 기본적인 풀이. 무슨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이것도 쓸까 오늘은?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수치 대입은 어떤 풀이를 쉽게 하는 그 목적성이 뚜렷하다. 그럼 뭐다? 쉽게 풀 수 있는 특정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보통은 이렇게 배워왔죠? 뭐 다음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또는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보통 대부분이 문제집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무엇을 쓰면 편한지를 살펴본다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뭐부터 확인? 수치대입법을 썼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개수비교법을 그냥 쓰기만 하면 돼. 왜? 다시 말하지만 개수비교법은 가장 기본 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수치대입법도 아무거나 넣는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넣을 거면 그냥 전개를 하고 말지. 이게 나의 풀이의 의미야. 그래서 뭐 하자? 수치대입법은 특정 문제를 쉽게 만드니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살펴봅시다. 그 유형들을 너희들이 정리까지 쫙 해두면 이제 만점짜리로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정리해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조금 아쉽게 되는 거지. 자, 갑니다, 계속.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하나랑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딱 하고 여기 있는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오늘. 자, 개수비교법을 쓰면 쉬운 문제. 뭐 있다? 2x 플러스 3 아니야. A는 아니야. bx 마이너스 2가 항등식이다. A는 마이너스 2, B는 2.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다예요. 개수비교법은. 그러면 뭐 수치대입법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 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런 문제죠. 자, 개수비교법을 쓰고 싶으면 저변을 뭐 해야 돼?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서 x의 개수가 a 플러스 b, y에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그래서 너희들의 풀이는 a 플러스 b는 3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5입니다. 를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줘야 돼. 맞지?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쓰고 뭔가 좀 이상한데? 야, a 플러스 b가 3이 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5가 될 수가 있냐?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냐? 되긴 된다. 아니야, 패스. 자, 어쨌든 됐다.
그렇게 가는 게 계수비교법입니다. 맞죠? 근데 중학교 때는 괜찮았지만 고등학교로 오면은 연립이라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나는 좀 심하게 극혐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연립이라는 풀이는 최후의 수단이지 그렇게 좋아하는 풀이는 아닙니다. 연립을 좀 벗어나는 풀이들을 더 좋아해요. 연립은 단순 연산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 녀석은 연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계수비교법보다는 어떤 수치를 대입하죠. 서준아, X에 뭐 넣어보면 편해? 너, 그 다음에. 아무거나 넣었지, 너 지금. 0, 1, 2. 손 들어. 손 들고 있어봐. 주은아. X에 뭐 넣으면 좀 편해져? 네. 하은아, X에 뭐 넣으면 좀 편해져? 손 들어. 내 글씨가 이상하냐?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하는 거 같아. 이 정도면 너 안경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면에 좀 뒷자리 앉아서 어? 껴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았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 껴야 되는데 안 가져왔으면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요. 서윤아, X에 뭐 넣어보면 돼? 1이랑 2요. 맞죠? 왜? 1 넣으면 어떻게 되거든, 지혜야? 누가요, 사라져요? 그렇지. 또, 2 넣으면. 그렇지. 결국은 뭐야? 손 내려. 뭐야? 손 내리고 있네? 왜? 결국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얘가 뭐다? 항등식이 된다. 그때 우리한테 뭘 물어봤겠니? A와 B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거거든. 항등식이 되도록 완성해야 되는데 좌변에 있는 미정계수 A, B를 구하세요잖아. 그러면 우리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중 뭘 쓰면 편하다? 다시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까 안 편할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연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수치대입법도 그걸 벗어난 이런 기초문제들은 어때요? X에 1을 넣음으로써 A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 중에 B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지. B가 나왔다면 사실 끝나기도 했는데 심지어 두 번째는 뭐? B를 사라지고 A만 남길 수 있는 X값이 또 있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미정계수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을 쓰면 빠르다라는 걸 알고 나서 X에 뭐 넣고 뭐 넣기? 1 넣고 X에 2 넣기라고 풀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치대입법을 쓰는 문제가 특정 문제들을 쉽게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수치대입법을 쓰냐, 계수비교법을 쓰냐에 따라 수치대입법을 쓸 줄 아는 상황을 너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넘어가는 개념이 바로 인수정리고 나머지 정리거든. 그리고 다양한 다항식의 나눗셈. 우와, 오늘은 나눗셈 수업 안 했는데? 어쨌든 다항식의 나눗셈의 응용형 문제들을 전부 다 너희들이 쉽게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녀석으로 넘어가는 거를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수치대입법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아마 그 녀석일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 연습 문제.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얘네들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특히 어디? 여기. 정확하게 유형의 이름은 나눗셈의 관계식과 뭐 항등식 이쪽 파트기는 한데 어쨌든요. 뭐 지금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숙제는 수업은 뭐예요? 그냥 연산 해보기. 덧셈도 해보고 뺄셈도 해보고 맞죠? 그리고 곱셈 공식도 외워보고 외운 걸 바탕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RPM이나 이런 데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걸 좀 더 많이 물어봤었지만 마플은 응용형을 더 많이 물어보고 있죠. 기본적인 곱셈 공식 문제들은 싹 한 유형 또는 두 유형으로 다 몰아놨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단순 연산들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뭐 곱셈공식의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은 얘네들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고 있어. 한 유형 한 4개인가 5개, 6개 정도로 쫙 흩뿌려 놓긴 했는데 그래도 마플 시너지는 응용형을 더 많이 담고 있고 역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응용형일 거예요. 기본 유형은 에이, 곱셈공식이나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물어보기 아깝거든. 알았죠? 그래서 저 뒤에서 물어볼 거라서 여기 파트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응용형 위주로 설명을 했지 기본 유형이나 기본적인 개념들은 일부러 좀 건너뛰고 갔어요. 항등식부터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일요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 시작할 거니까 자, 숙제 79번까지 잘 풀어올 수 있겠지? 일단 진행해보면서 여기서 행복한 1등급이라고 해서 단원 끝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쫙 모여있는 게 있을 거야. 거기는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뭐 좀 선별적으로만 진행을 할게요.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진짜 6개 풀면 6개 다 질문인 것 같아요. 뭔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지금 당장 요걸 갈 필요가 없어. 그거는 나도 인정. 알았죠? 기본적인 문제 앞에 있는 노말 터프를 더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알았죠? 뭐 행복한 1등급을 뺀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10문제면 10문제, 8문제, 8문제 풀면서 질문이 거의 뭐 한두 문제 빼고 다 질문이다 하면은 차라리 근육형을 빼고 앞에 있는 노말 터프에 더 집중을 하세요. 알았죠? 이번 첫 단원 해볼만 할 거야. 질문도 몇 개 없을 거고. 두 번째 단원부터는 스스로 좀 파악하시고요. 교재는 막 시너지고 나는 일단 전부 다 푸는 거로 목표로 가긴 갈 거지만 개개인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숙제도 마찬가지야. 마플 시너지로 나가면은요, 내가 진짜 숙제를 많이 내줄 때는 한 번 내줄 때 거의 뭐 160문제, 180문제 또는 200문제 가까이 나갈 때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갈 때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100개 안팎일 거야. 지금처럼 80개에서 보통 120개 사이. 80개랑 120개 사이로 왔다 갔다 내서 그러다 보면은 또 숙제가 버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한 좋아요.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마플 시너지를 가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선별적으로 하려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 교재가 세닝이나 RPM이면은 빼기 힘들어. 다 해야 돼. 어떻게든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마플 시너지는 일부러 양이 좀 많아서 빨리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더 하나하나 되새김질 하면서 곱씹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 알거든. 그런 사람들은 좀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하면은 선별적으로 진행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홀수 문제만 랜덤하게 풀어야 너희들이 모든 유형 다 건드니까 홀수 번 문제만 푼다든지 또는 모든 유형의 대표 문제와 홀수 문제만 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버거우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또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다가 유형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숙제인데 뒤에는 유형 3개 숙제 못했어요. 유형 5개 숙제 못했어요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 너무 빈틈이 많아져. 차라리 빈틈을 없애는 게 더 좋아요. 알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랑 자꾸 얘기하면서 숙제 조절해 보도록 하고 말 겁나 많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잘 가요.